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교과서 29쪽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나라의 면적과 모양을 조사해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시간인 만큼 교과서 탐구활동을 펴놓고서 좀 성의있게 대충 때운다 뭐 이러지 말고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하는 활동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준비물이 있어야겠죠. 교과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 29쪽에 직접 하는 건데 혹시라도 집에 교과서가 없거나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교과서 29쪽 페이지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과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 모양, 면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은 물론 인터넷으로 뒤져도 좋지만 그래도 사회과부도가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필기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자, 혹시 준비 안 된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시간을 주겠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 얼른 준비하세요. 자, 준비 다 됐죠? 아직 아니라고요? 그렇다면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얼른 준비하세요. 준비가 다 되었으면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에 예시로 이탈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나라 이름을 적어야겠죠. 이탈리아. 자, 위치를 적어야 되는데 유럽 남부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사회과부도 28쪽에 유럽 확대도가 있습니다. 거길 한번 잘 보시고 이탈리아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가 있어요. 위치는 자, 유럽 대륙 전체를 상하로 한번 나눠 보니까 남쪽에 있네요. 유럽 남부가 이탈리아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과부도 95쪽, 사회과부도 95쪽을 보세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를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자, 이탈리아의 면적 찾아볼까요? 면적 보니까 302라고 써 있습니다. 면적이 302라고요? 자, 그 표의 맨 위를 보니까 면적 해놓고서 괄호하고서 1000제곱킬로미터, 단위가 100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써져 있는 숫자에 곱하기 1000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면적은 302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30만 2000 제곱킬로미터네요. 자, 우리 책에는 좀 더 정확하게 30만 2072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략적인 통계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은 사회과부도를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면서 장화 모양이다. 모양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옆에 지도를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고 나라 이름, 대륙의 위치,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슨 모양인지를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쉽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접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29쪽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사하고 싶은 나라를 정해서 먼저 지도를 그려봐야 되겠죠. 지도를 왼쪽 칸에, 네모 칸에 그리는데 뭐 정확하게 그리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대충 모양을 보고 그리고 뭐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집에서 인쇄가 가능하다면은 인쇄해서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국가 지도를 찾아서 인쇄를 해서 붙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사회과부도 94쪽부터 97쪽까지를 살펴보면은 각 대륙별로 여러 나라의 간단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서 자기가 조사하고 싶은 나라 하나를 정해서 그 나라가 어떤 대륙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찾으면 좀 더 쉽겠죠. 그 다음 사회과부도 28쪽, 29쪽 세계 지도를 보고 자기가 조사하려는 나라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해당 나라를 찾았으면 이탈리아의 예시와 같이 해당 국가의 지도를 그리고 나라 이름과 위치, 면적, 모양 등을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자, 이때 위치를 적는 방법은 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 식으로만 쓰지 말고요. 대륙을 이렇게 4등분 해보세요. 4등분해서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동북부, 서북부, 서남부, 동남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과부도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를 예로 나라의 위치를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서부, 중부, 동부로 3등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나라는 동부 끝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부 부분을 한번 볼까요? 동남부 이쪽이네요. 자, 동남아라고 부르는 나라들,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왜 동남아인지 알겠어요? 네, 아시아의 동쪽 남부, 이래서 동남아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의 위치를 쓸 때 그냥 뭐 아시아, 유럽 이러면은 대륙인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분해서 대륙에 어떤 대륙에 어디쯤에 있다라는 걸 써주면 좋겠습니다. 2학년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보다는 평소에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면 좋겠어요. 지도는 말했다시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대충 어떤 형태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면 좋아요. 자, 다 했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각 반마다 선생님한테 숙제를 제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학급 게시판에 제출하거나 담임 선생님한테 SNS를 이용해서 전송하거나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30쪽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교과서 30쪽에 좀 특이한 국경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국경선의 모양은 철조망이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 국경선, 우리나라의 국경선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휴전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은 그냥 길 위에 있어요. 참 멋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숲에 나무가 없는 부분이 있죠. 국경선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나무를 안 심고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은 땅을 기준으로 국경을 나눴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 철조망도 하루빨리 거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활동이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성의 있게 하고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를 이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 세계 여러 나라 조사한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법, 즉 지도를 이용한 소개 방법, 발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